오전에 이제 강민호 선수 관련해서 질문들이 막 쏟아졌어요. 실력으로 보여달라. 지금 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응? 이게 뭔 소리냐? FA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냐? 뭐,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는 건데,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가느냐 못 가느냐. 오전에 강민호 선수의 FA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구부장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댓글이 참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오후에 선수한테 심한 악플이 달린다 시달린다 언급도 하지 말아라. 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제 커뮤니티 게시물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하고 예고 글을 올렸더니만 여기에 있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릴게요. 강민호 FA 관련 더는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언론이고 뭐고 선수가 뭘 더 어떻게 얘기하나. 타 선수에게 FA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던데 강민호는 왜 이렇게 들쑤시는가? 관련 질문에 삼성 라이온즈가 집보다 더 집 같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쏙 빼놓고 계속 전팀 들먹이며 질문하는 게 이제는 무례하다고까지 느껴진다. 답변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서운을 넘어서 경기 징계 그것 때문이냐 심하게 악플에 시달린다.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데 뭐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마구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좀 정제를 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고 강민호 선수는 FA가 이제 이 네 번째 FA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들도 좀 막 첫 번째 FA를 앞둔 선수보다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강민호 선수 스타일이 좀 시원시원하니까 강민호 선수의 인터뷰 논란은 본질은 그거죠. 삼성 팬들께서 FA 선언을 앞둔 선수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만은 뭐 저는 프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 라이온즈 구단도 그렇게 봅니다. 할 수 있다. 구단에서 생각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선수가 야구를 못해서 야단 맞는 게 좀 더 클 거다. 그거보다는 이제 야구를 못하니까 야구를 잘했으면 이렇게 야단을 맞지 않았을 건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최근 10경기에 타율이 1할 때 후반이고 1할 7푼 1리고 홈런 2개밖에 없고 2개밖에 아니다. 10경기에서 2개면 뭐 아주 뭐 적게 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삼성 구단은 지금은 뭐 당연히 논할 단계가 아니다. 팀이 지금 매 경기 결승전인데 구단이 뭐가 지금 뭐라고 말할 것도 없다. 다만 협상 대상자. 왜 협상 대상자냐면 본인이 FA 신청한다 그랬고 평가를 받아보겠다. 내가 시장 평가 받아보겠다 그랬고 뭐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프로도 할 수 있다. 근데 팬들께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다. 지금 팀 상황 때문에 구단도 그런 말을 좀 아낍니다. 선수 그것도 이해는 한다. 지금 강민호 선수가 리코하고 계약하면서 리코의 이해랑 대표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강민호 선수가 뭐 FA로 돈을 더 받으려고 우리한테 왔겠어요. 막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베테랑 선수들의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우리가 꽤 좀 나름대로 하는 노하우가 있다. 강민호 선수가 그걸 아니까 우리 쪽으로 왔다. 강민호 선수도 이 에이전시가 좀 강한 에이전시하고 오래 이렇게 붙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FA 할 때만 좀 계약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코랑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시점은 FA를 앞두고 잠깐 애매한 시점이에요. 누구나 이거 갑자기 왜?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그 시점도 팀이 매우 그랬는데 그 상황이 별로예요. 그 상황이. 구단은 뭐 선수가 잘하고 성적 내고 올해 우리도 성적 내고 그 뭐 팀에서도 좀 좋은 대우 해줄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구단 쪽으로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대요. 강민호 선수한테 FA 계약을 안 한다고 했냐 구단에서 이런 인터뷰가 왜 나왔냐 그랬는데 뭐 설마 구단의 뭐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뻔하지만 어느 구단이 시즌 중에 주전 선수한테 FA 계약 안 하게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한테 어느 구단이 그것도 일이 중요한 중에 그 말도 안 되는 구단에서는 뭐 강민호 선수가 더 잘해 주기를 요약하자면 삼성은 강민호 선수 뭐 협상할 거다. 올해 성적에 따라서 그 협상 폭이 몸값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팀 성적에 따라서도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환영할 발언은 아니지 뭐 그거 왜 어떻게 환영하겠어요 그런 발언.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는 이야기다. 근데 팬들께서 화가 나신 팬들의 마음도 이해는 한다. 딱 코멘트 고까지입니다. 강민호 선수 진짜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85년생입니다. 뭐 나이를 무시하겠습니까? 에이징 커브가 왔어도 이미 왔었어야 되지만은 오지 않은 덜 온 연착륙이 되고 있는 본인이 당연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위를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자기를 이길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 제대로. 인터뷰 시점은 뭐 아쉽죠.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이후에 이제 부진했으니까 팀이 또 연패도 막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구 홈팬이 올해 150만입니다.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팬들이 성원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고 싶은데 이런 인터뷰는 사실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앞에 제발 다루지 마라. 선수가 앞을 많이 받는다. 이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를 그래도 이게 약간의 조금은 부적절할 수도, 아예 하면 안 되는 인터뷰는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인터뷰입니다. 근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인터뷰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보듬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만큼 삼성 팬들이 강민호 선수를 사랑을 하시더라. 또 뭐 일부 롯데 팬들은 강민호 이제 나이 많이 들었는데 뭐하러 데려오겠냐, 데려오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 지금 당장 와도 여기 있는 포수들보다 더 낫다, 무조건 데려와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강민호 선수를 데려와서 뭐 레전드 대우를 하고 이런 건 롯데가 만약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뭐 롯데는 아직까지 전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즌 끝나고 평가를 하고 FA 평가를 하고 할 때도 레전드 대우를 하려고 데려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서 진짜 할 수 있다, 이 선수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러면 뭐 그 선수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력이지, 이전의 강민호 뭐 얼마를 득점을 하고 뭐 타점을 올린 그 강민호, 20년 그걸 하면 활약을 하면서 이만큼 쌓아 올린 그 강민호, 그런 이름값 강민호 때문에 계약을 할 롯데는 아니다는 거죠. 계약할 마음 지금 전혀, 할지 안 할지도 생각조차 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한테 뭐 질문, 그런 질문 왜 하나? 근데 기자는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기자는 묻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 한계를 두고 하면 뻔한 질문밖에 좀 안 나오는데, 기자는 좀 묻는 사람이죠. 사람에 따라서 질문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국의 기자들은 오히려 질문을 너무 많이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안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그럼 됩니다. 땡입니다. 삼성 구단은 협상 의지가 있어요. 뭐 항상 똑같다. 강민호 선수가 빨리 반등을 해서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구단이 가을 야구 또 안짝하고 좋은 일만 펼쳐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다 좋은. SSG 사장님이 그 사장단 모임이 있거든요. 사장단 모임에서 SSG 경원호 투수 코치 칭찬을 해가지고 사장들이 뭐 또 관심이 무슨 소리야? 10개 구단이 공이 투수의 교체 타이밍, 또 투수 코치로 고민이 많습니다. 타격 코치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SSG가 경은호 코치를 데리고 왔는데 작년 10월에 데려왔습니다. 올 시즌 앞두고 작년 10월에 데려왔는데, 이 경은호 코치의 장점은 선수 파악을 매우 잘하고 꼼꼼하게 하고, 데려오고 난 다음에 첫 회의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선수들의 장단점 파악을 다 하고, 경기 영상 다 보고, 주변 파악 다 하고, 선수 파악을 일단 굉장히 빨리 해서 프런트도 굉장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선수와 같이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선수가 가진 대안, 그리고 코치 본인에 대한 두 가지를 하고, 오자마자 선수한테 야, 내 선수 파악 다 했으니까 나대로 하자, 이러면 선수가 반발하니까 너의 생각부터, 당신이 선수가 하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한번 가보고, 그렇지 않을 땐 대안을 꺼내가지고, 잘 되면 더 좋고 도와주고, 안 됐을 때는 그때 코치의 대안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이런 걸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선수한테 맞춰주는 부분들. 경은호 코치를 데려온 그 과정이 참 좀 독특한데, 보통은 코치는 감독이 내 친한 사람, 너 어떤 코치 이렇게 옵시다, 또는 단장이 또는 사장이 누군가에 추천받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은호 코치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3년 전에 SSG의 프런트에서 팀장들의 모임에서 좋은 코치가 우리가 필요한데, 좋은 코치를 뽑아오려면 코치들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분석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코치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좀 했나 봐요. 그 긴 평가 작업에 프로파일링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구성원들하고 아주 많은 인원이 그렇게 했을 때, 뭐 투수 코치, 타격 코치, 배터리 코치를 나눠가지고 했을 때 경은호 코치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높은 점수. 그래서 경은호 코치 진짜 좋은 코치다. 이순용 감독이 딱 부임을 하자마자 투수 코치는 경은호 코치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같이 친분이 그렇게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런트에서 되게 놀랬다 그래. 자기는 늘 볼 때 경은호 코치가 참 좋은 투수 코치 같더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첫 해에는 못 데리고 왔죠. 왜? LG에 있기도 했고 올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에 다시 프런트에서 또 김재현 단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김재현 단장이 어떻게든 좀 데려와야 되겠다, 경은호 코치를. 그래서 상고 초료를 하게 됩니다. LG 쪽에. LG 출신이잖아요. 김재현 단장이 LG에 이제 QC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SSG 단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사람 빼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막 또 경은호 코치를 상고초료로 데려왔습니다. 또 경은호 코치도 LG에서는 약간 뭐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를 할 뭐 그런 여건이 주어진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분에 또 있기도 했고, 그죠? 퓨처스에. 그래서 와서는 이렇게 또 활약을 하고, 경은호 코치의 특징 중 하나가
옳은 소리를 좀 잘 한대요. 친한 감독이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감독한테 조금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이승용 감독이 또 그런 걸 되게 잘 들어요. 이승용 감독이 이렇게 좀 경청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장점입니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남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듣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 부분이 좀 장점으로 통해서 뭐 투수 코치하고 감독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좀 그렇게 보이고요. 경은호 코치는 일적으로 탁탁탁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 준비를 경은호 코치가 상당히 잘해요. 수석 코치인 송신영 코치는 뭐 피칭 디자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좀 주고, 투수들 뭐 그립이라든지 또 구질이라든지 구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걸 참 잘해주고. 근데 요 또 이승용 감독한테 마무리로 조병현 선수를 좀 쓰자고 이야기를 했던 게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송신영 수석인데, 요런 것들이 플러스가 됐죠. 이승용 감독이 뭐 어찌 보면 좋은 우군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신인들은 좀 기대치를 많이 밑돈다. 작년에 너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네. 그래서 올해는 기대치가 조금 다운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인 지명을 이렇게 하면 그 지명식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유니폼을 입고, 고3들 또 뭐 대학교도 있죠, 그죠? 참석하는 선수들이 다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은 뭐 어떻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선수들 어떻게 데려오는 거지? 요거는 스카우트들한테 일단 KBO가 후보군을 이렇게 받아요, 멤버를. 50명 정도로 이렇게 쭉 10개 구단 다 받아가지고 최소 7개 구단, 8개 구단 중복되는 이 선수들 이름을 이렇게 추리는 거죠. 요 선수들 중에서 약 30명을 초청을 합니다. 보통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참 많겠죠. 상위 순번으로 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근데 요게 꼭 보면 한두 명씩은 지명을 못 받아요. 여기에 불린다는 것은 100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서 30명? 예전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40명, 50명 됐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뭐 상위 한 뭐 5%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뽑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못 뽑혀. 상위 한 10%가 뽑히는데 5% 아니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데 못 뽑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팀의 스카우트들이 필요가 좀 덜하다,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 뽑을 수도 있겠죠. 포지션별로, 그죠? 뭐 다른 팀이 뽑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등 엇갈려서 안 뽑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선수가 눈물 펑펑 쏟게 되죠. 요 이제 올라온 선수들한테는 교통비도 이제 지급이 되는데, 안 불러도 본인이 스스로 오는 선수들도 있기는 하대요. 와도 이제 막을 수는 없고, 또 어떤 학교는 한 선수만 부르고 다른 선수를 안 부르면 왜 누구만 불렀어, 이렇게 이제 학교 관계자가 어필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키움에 뭐 저 마무리를 했었던 주승우 선수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 출신이잖아요.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되게 뭐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였던 선수들이 다 호명이 됐고, 이제 재작년에는 안 된 선수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언제 하냐니까, 요 아주 중요한 이사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회가 열립니다. 하한선에 대한 안건이 나갈 겁니다. 키움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단장 회의 때 이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왜? 키움은 투자도 안 하고 거의 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가, 전력 평준화에, 리그의 전력 평준화를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경기의 박진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물론 뭐 4할 뭐 그래도 버티고 잘하고, 근데 3년 연속 꼴찌라면서 올해는 지금 승률이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3할 3푼 8리입니다. 4할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아졌고, 또 하나는 키움이 지명권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타 구단들이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뭐 선수 장사하는 건가? 이정우, 김하성, 김혜성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선수 보강도 좀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하겠다니까 키움에서 발끈했어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좀 심한 거 아니오? 한 구단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억울하다. 우리가 뭐 최근에만 좀 안 좋았지 옛날부터 안 좋았냐? 그렇지도 않다. 최근 10년간을 따져봐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키움에서 불만이 꽤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왜 타구단이 키움이 무임승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입장 수입은요 100을 기준으로 홈팀이 무조건 72, 원정팀이 28을 가져갑니다. 홈 원정 비율은. 이건 10수년째 바뀐 적이 없어요. 늘 조금 인기팀, 팬덤이 강한 팀은 홈팀 비율을 더 높여. 그렇게 합시다. 외국 봐요. 다 가져가잖아. 일부에서는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래, 요게 잘 안 바뀌었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한 팀들도 있기도 하니까. 근데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고척 경기를 하면 원정팀 팬들이 더 많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아나 롯데나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죠. 또 LG 두산도 키움 팬만큼이나 많아요. 또 키움은 원정을 가면 원정 팬이 많지 않다. 그런데도 입장 수율이 그대로 아니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대주주인 이장석 대주주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약간 이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인 하한선을 좀 만들자. 키움이 그렇다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셀캡의 하한선은 주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60% 70% 수준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아마도 50% 약간 아래 50%가 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높진 않아요. 그죠? 문턱이. 근데 올해 그러면 키움이 대략 셀러리 캡은 상한입니다. 셀러리 캡을 뭐 넘긴 팀은 뭐 작년 같은 경우 LG가 있기도 하고 찰랑찰랑 조금씩 높아도 지기도 합니다만 요 셀러리 캡을 나머지 팀들은 다 그래도 그 안에서 연봉을 다 만들죠. 지금 키움이 대략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전력의 불균형. 이것은 리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에 대해서는 셀캡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레리버드 룰. 뭐 이제 NBA에 있지 않습니까? 한 팀에서 오래 있었던 뭐 베테랑 선수가 FA가 됐을 때는 이 FA 선수를 잡기 위해서 셀러리 캡을 조금 더 비워주는 특례 조항. 요거 지금 논의가 하고 요것도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50% 특정 선수, 프랜차이즈 선수, 특정 선수 한 명에 대해서는 연봉의 50%는 셀러리 캡을 제외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시즌이 끝나게 되면 원태인 선수, 구자욱 선수가 FA가 돼요. 그럼 이제 원태인 선수 이제 FA 계약을 예를 들어 한다. 4년 기준으로 원태인 선수 4년에 예를 들어서 뭐 130억이다. 뭐 140억이다. 뭐 그렇게 되면 4년 기준이면 그게 이제 절반 정도를 셀러리 캡에서 제외를 하니까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명을 정해서. 이건 뭐 여러 구단들이 생각이 상당히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요거는 그냥 좀 수월하게 지나가겠지만은 셀러리 캡 한순을 두는 거 이것은 아마도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강하게 반발하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좀 더 하겠지만은 충분히 나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그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생력 있게 갈 것 같으면. 근데 키움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는 정말 한번 달려보겠다 했는데 지금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복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키움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제가 잘 뭐 지금으로서는 막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나름 투자를 좀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키움도. 근데 요게 하한선이라는 게 아주 높지가 않잖아요. 60을 채워라, 70을 채워라가 아니고 50%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반대하는 것은 그래도 좀 반대에 대한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